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출근길 도로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고 서행 운전해 주시고요. 오늘도 일교차 큰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1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늘 맑은 가운데 한낮에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을 보여서 오늘 창문 열고 환기하시기 좋겠는데요.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지역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주민들이 공동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 전문가 현장 컨설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4월 24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군이 인구 4만 명 붕괴를 저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책을 추진합니다. 군은 최근 인구 4만 명 사수 총력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전입지원금을 기존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창경찰서와 관내 리조트 등 30여 개 기관들과 평창사랑 주소갖기 회의를 갖고 기관 근무자에 대한 주소 이전을 독려했습니다. 영월 산업 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동서강 보존본부 등 반대단체는 어제 영월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가 크다며 건설계획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매립장 유치위 등 찬성단체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립장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원주시 치매안심센터가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체험형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인 찾아가는 그림책 읽기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문 강사와 함께 치매 관련 그림책 파랑오리를 읽고 가족사랑 부가트 활동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7세 반 15곳이며 5월에서 7월 중 각 기관당 1회 1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휴 폐교 재산을 활용한 사업을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원주투데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지난 15일에 이야기했는데요. 네.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폐교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주로 폐교를 임대하거나 자체 보존에 좀 주력을 해왔습니다. 예. 네, 앞으로는 보존이 어려운 폐교를 좀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지역 내 민간 또는 공공에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올해 매각 대상 폐교는 지난 3월 1일자로 폐지된 학교를 포함해서 모두 13개교라고 합니다. 이 중 3개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특색 있는 폐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 방안을 모색한 거고 이와 관련해서 폐교 활용 특례안 추진 TF를 구성했다고요?
예, 강원도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설문조사 및 지자체 면담 등을 통해서 기초조사를 시행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법 및 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원주의 경우에는 지정면 월송리의 옛 지정초 송암 분교장 부지에 유아놀이 체험장을 설립하기로 하였고요. 2026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체험장에는 뭐 실내외 놀이 공간은 물론 공연장, 키즈북 카페, 로봇 과학 및 AI 체험 센터까지 갖춘 종합 유아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평일에는 교육기관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주말에는 뭐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뭐 정부가 폐교와 같은 유유재산을 좀 적극 활용해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는 이제 정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성이 여러 차례 입증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에는 정부 조직 간 칸막이로 예를 들면 이제 교육청 교육부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뭐 문체부에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체육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타 부처란 이유로 잘 협조가 안 되는 그런 정부 조직 간 칸막이로 인해서 적극적인 활용 기회가 만들어지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강원도교육청의 전향적인 조치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지금 고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뭐 이왕의 폐교 활용에 나선 이상 주요 정부 시책이나 정책 과제를 좀 고려해서 특히 무엇보다 이제 폐교 인근의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가지고 추진을 하면 효과성이 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통상 우려되는 것은 이런 공간을 만들면 다른 데서 뭐 인기가 있었다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역 특성에 맞지 않으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저는 이제 정부 시책과 연결되는 것으로는 내년부터는 전격 시행되는 게 통합돌봄법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보건의료복지 통합돌봄법이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주로 폐교 부지가 많이 있는 농촌 지역에는 예. 이런 고령화 문제와 또 돌봄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렇죠. 이 고령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취약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이런 인프라를 즉 통합 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폐교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재난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재난 났을 때 방송 보면은 관내에 있는 뭐 종합체육관이라든가 학교 부지에서 대피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왕의 폐교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재난 대비했을 경우에 아주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인프라 공간들을 한꺼번에 갖추게 되면 만약에 발생하는 재난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 폐교를 활용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폐교 활용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과 정부가 지금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잘 연계하면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민간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민간 매각 같은 경우에도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폐교 부지를 일정 기간 동안 활용하다가 이 부지를 활용해서 뭐 다른 용도의 부동산 개발을 한다라거나 하면 정부의 공적 재산이 사유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민간에 매각할 경우에도 공공적 가치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을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엄선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휴 폐교 재산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할 것을 강조해 주셨고 또 이제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대피 시설을 잘 마련해 주는 것 등의 맞습니다. 문제를 짚어 주셨습니다. 자, 원주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약을 발굴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정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는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고요? 예, 이제 곧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몇십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 22일에 원주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요. 원주시의 현안 지역 공약을 발굴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정당에 제안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주시는 이제 우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제안서를 구성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제안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죠. 그렇죠. 예전에 한번 우리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의료 바이오 인프라 기반으로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고 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원주권 확장 이런 뭐 내용도 있고요. GTX-D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원주 연결 조기 개통 뭐 이런 부분들 내용이 좀 있습니다.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이라든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도시 요건을 완화해달라. 뭐 군 유휴부지 조기 개발 또 공익 목적 사용 시에 사용료를 면제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가장 핵심적으로는 아무래도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을 좀 도와달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원주권 확장 등 주요 혁신 사업에 대한 아주 전격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내용이 좀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원주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형 사업들을 대규모 사업들을 나열식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채택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한 250여 개 자치단체가 모두 지역의 주요 현안 대형 사업들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대통령 선거에서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의 사업만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경쟁적으로 대다수 지자체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다른 방법의 접근법을 좀 준비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제안하기보다는 물론 네. 다 중요하지만요. 이번 대선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 공약들과 연계성이 높은 과제들을 찾아내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각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예를 들면 모 후보 캠프에서는 이제 은퇴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제 원주 같은 경우에 수도권 베이비부머 세대가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퇴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춘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요. 예, 예. 만약에 이제 은퇴도시 조성을 하려고 한다라면 이걸 원주시 현안 사업하고 연결하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광역교통망 연결이 그러면 우선 시급하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수도권에서 원주에 와서 살려면 수도권과의 교통망 연결이 잘 돼 있어야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할 수 있겠죠. 네. 또 하나 이제 첨단 의료 복합단지에 대한 원주시 현안 요구가 있는데 이 요구도 어찌 보면 은퇴도시라고 하는 후보의 공약과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양당 주요 정당 같은 경우에 AI를 산업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주시에서 제안한 내용에 보게 되면 강원과학기술원을 원주에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강원과학기술원을 원주에 유치해 주세요 하면 별로 이렇게 실효성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AI 산업의 선도를 위해서 그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인프라를 원주에 유치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현재 대통령 선거의 핵심 공약과 원주의 요구가 매칭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네. 한편으로는 또 괜히 요구를 해서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원주시가 이제 일관되게 반도체 인재 육성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정 후보의 그 공약에서는 반도체 인재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인재 육성은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고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영역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그 단순히 원주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그냥 다 나열식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지금 각 당의 주요 후보자들이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과제로 제시한 공약과 원주가 현안 사업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서 소위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주요 현안이 원주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우리는 유사한 사업을 이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해 왔다라고 어필하게 되면 그 사업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접근법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역의 현안들이 많지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네요. 예, 네. 그 대통령 선거 시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표출되는 시기이고 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 정부에서는 거기서 표출된 정책을 어떻게든지 간에 현실화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원주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기회를 또 기회라고 해서 항상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대개 자치단체 중에서 기회를 잡는 곳들은 보게 되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각 당의 후보가 핵심적으로 미는 정책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장 잘 적합한 우리 지역의 현안 과제들을 그 모습으로 디자인해서 제시해서 과업을 성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원주시도 그런 접근을 통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큰 원주의 발전의 성취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주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제45회 횡성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10시부터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횡성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올해는 특별하게 개최된다고 하는데 우선 행사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우선 장애인의 날은 1981년 유엔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기념해서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장애인의 날을 제정해서 오늘날까지 함께 지켜오고 있는데요. 네. 이 장애인 날이 4월로 지정된 이유는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4월로 정했다고 합니다. 올해 장애인의 날은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국적으로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횡성군에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횡성군 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가족분들, 자원봉사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 관련 종사자 등 약 2천여 명이 모여서 함께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 친화도시 선포식을 통해서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협력과 관심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박성길 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번 장애인의 날 행사에 횡성군 장애 친화도시 선포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장애 친화도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건물, 도로, 공원 등 이용시설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대도시나 중소도시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산촌에도 많은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고령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농산촌형 장애 친화도시 모형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횡성군은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확대,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무장애 축제라든가 관광지를 개발하는 등 지역사회 모든 기관과 단체가 연대해서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식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횡성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작년보다 더 풍성해졌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하는데요. 1부에서는 장애 인권 헌장 낭독과 유공자 표창이 이어지고 2부에서는 장기자랑과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장애 학생과 장애 부모를 둔 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전달도 진행되고요. 행사장 주변에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지사에서는 고령친화 찾아가는 전시 체험관이 운영되고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을 체험할 수도 있는 부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건강관리, 장애인 스포츠 체험, 작품 만들기 공예 체험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 방문하시면 참여가 가능하시고 또 중식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방문하셔서 장애인과 하나 되는 따뜻한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박성길 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횡성군 장애인날 기념행사는 횡성군 관내 12개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준비를 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의 중식 제공을 위해서 횡성군 국외 읍면 새마을 분여회 100여 명의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남녀 의용소방대 연합회 등 15개 단체 250여 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지역 내 장애인분들의 자립과 권익을 응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날이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서 모두가 공감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횡성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 전문가 현장 컨설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임지헌 센터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 마을공동체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올해는 도내에서 50여 개의 마을공동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 활동을 실제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사업들을 실행하고 평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센터인데요. 그래서 이 공동체들이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원을 연결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자문이나 컨설팅 등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서 전문가 현장 컨설팅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지원을 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동체들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조언을 현장에 가서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단체별로 이슈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고 갈등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원을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 계획을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 이런 조언들을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그 마을 현장에 방문해서 함께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취지가 참 좋은데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전문가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 그럼 이걸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좀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네, 강원도는 아무래도 이 지리적으로 워낙 넓고 인구도 좀 많이 없고 지역 간의 격차들도 있고 공동체 간의 역량들의 차이들이 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들에게 그냥 단순히 활동비나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체들의 어떤 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2021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추진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실질적인 현장 맞춤형 지원의 그 필요성들이 현장에서도 계속 도출돼 나왔던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전문가들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본인들의 경험들을 좀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을 잘 이뤄나가는데 좀 주요하겠다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럼 현장 컨설팅을 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 공동체라는 것이 이제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모이다 보니까는 그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 간의 신뢰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떤 리더십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은 이 현장 전문가들이 마을에 가셔서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 이 현황들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사전 면담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현장 컨설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는 경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전문가분들이 어떠한 해답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솔루션을 주신다라기보다 이 주민들이 이 전문가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갖고 스스로 문제를 좀 인식을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뭐 혹여 이제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 전문가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3자로서의 어떤 이 조율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데요. 뭐 그런 형태로 저희 그 사업들이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공동체 활동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모임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요. 지역 안에서 그리고 마을 안에서 일상생활 그리고 경제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망을 회복하는 데에 저희는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주 신림의 황둔일이 마을 공동체가 올해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황둔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캠핑족들이 이제 많이 오시면서 이 쓰레기 문제가 좀 마을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스스로 이제 환경정화 활동을 하시면서 뭐 산불 조치 캠페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 그 예전 원주역 앞에 영마르트 공동체라는 곳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이제 그 성매매촌인 희매촌 때문에 이제 주민들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나 갈등 완화 활동을 이 예수 활동과 접목해갖고 추진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저희는 뭐 지역 재생에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듯이 마을 공동체는 어떤 이 자발적인 참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 마을,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소속감이나 자긍심, 뭐 이런 실질적인 변화들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잘 해주시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임지헌 센터장이었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기술조언제 구성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